예, 장기표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 판결이 있었는데, 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그리고 또 벌금이 130억이었잖아요. 또 추징금에다가 하더니 징역 17년을 선고한 이 고등법원 재판을 기각함으로써 17년형이 확정됐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대법원 판결 아직 남아있는데 형은 22년 받았다네요. 그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한 사람은 징역 22년, 한 사람은 징역 17년. 아이고,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설사 그들이 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다든지 석방하자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지만 할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가족들 박연차 회장한테 돈 받은 거, 그거 정치 보복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또 그거 가지고 지금 집권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도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이 세상에 있기가 힘들어서 자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자결을 두고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 성격이 그런 분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같으면 돈 받아먹고도 내만 받았나 다른 놈은 내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노무현 씨니까 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때 그런데 그걸 얼마나 정치 보복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직접 돈을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재단인지 이름도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그 재단에 최순실 씨가 이사장을 맡게 하는 재단에다 재벌들을 하여금 돈 주게 했다는데, 옳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 또 최순실 국정농단도 그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그건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그걸 무슨 징역형을 선고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저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난 일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뒤에 저는 일체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가자 해도 저는 그 사람도 거들먹는 거 보기 싫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깨끗한 정치를 했음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주 부당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상한 것 가지고 걸었다가 또 그거 안 되니까 또 딴 거 걸고 딴 거 걸고 딴 거 걸고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다스의 소유가 어떤 놈이
삼성에서 뭐 변호사 비용을 받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뇌물을 수백억 원씩 받았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뇌물 받은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정치를 했어요. 그 4대강 사업, 온갖 그 재벌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4대강 그 준설 뭐 등등 보너도 한 거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돈을 한 푼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받았더라면은 이 정권이 그걸 못 밝혀내겠습니까? 다 밝혀냈지. 그 뭐 22조인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는 한 푼도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이 정부가 확인해 준 거,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나마 성과인데, 저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딱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 졸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 다섯 재판에 그 미국에서 뭐 소송 대리를 하는데 그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 하여금 내게 했다는 겁니다. 다스가 저 돈이 좀 많습니까? 연간 뭐 매출이 1조 원이 넘는다는데요. 또 자기도 내는 것도 아니고 다스 회사에서 내는데 뭐한데 그 삼성으로 하여금 그 돈을 내게 합니까? 참 아마 그 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뭐 또 삼성이 하도 삼성전자가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아마 뭐 내게 한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래서 아마 이학수 씨하고 그 고대 그것도 뭐 서너 개간에 좀 또 지납니까? 그 뭐 미국 소송 비용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삼성에서 그냥 내겠다. 저는 이래가지고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안 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만약에요 그 다섯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 하여금 내게 한 일이 없다면 제가 이명박 씨 구속 처벌에 대해서 항의하는 데모라도 하고 싶은 사람, 또 석방운동도 아주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그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그 삼성 다섯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 하여금 내게 한 거, 그건 아마 사실이겠죠.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빼고 나면 이명박 씨는요 정말 청렴한 국정 운영을 한 겁니다. 왜? 이 정권이 무엇을 못 밝혀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거를 다 때려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도 또 그 무슨 뭐 은행 행장인가 한 무슨 행장 그 사람들 다 그냥 압박거 해가지고 거짓말도 저 정언하도록 만들고 그것도 뭐 무슨 100만인가 하는 또 그 보좌관 했던 사람들 그거 다 그런 거 비인간적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의 정말로 동생이라 할 정도로 아주 동생인지 형인지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겁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청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17년을 또 얻겠나. 정말 앞으로 문재인 정권 이런 식으로 이미 문재인 정권은 끝나면 교도소 한 달 안에 갑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흘려야 됩니다. 정말 냉혈한 정말 어떠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 있는 놈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나라 참 한심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에
이 자기네들의 말하면 중요한 귀책 사유로, 즉 자기네들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당선이 무효되는 뭐 또 그 임기를 못 채우게 되는 일이 생기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주당 대표할 때 이걸 또 정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는 후보를 안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낙연 씨가 뭐 당원들한테 뭐 물어가지고 뭐 후보 내겠다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조금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온갖 공약 다 하고, 제가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서면 그 공약들, 약속들 전부 다 파기하는 이런 정권입니다. 이건 누가 심판하고 응징해야 하겠습니까? 국민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권력층은 지금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이런 횡포를 보고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끝장내지 못한다면 국민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수요일날 11월 4일부터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대중투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결국은 대중투쟁을 통해서만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국정농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진짜 파렴치합니다. 후한무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합니다. 내가 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지만은, 이 집값 오르는 걸 핑계를요 전 정권 탓으로 합니다. 전 정권 탓으로. 어제 그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그제밤에 KBS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 KBS가 의용 언론이면 그렇죠. 두 가지 말하려고 왔어요. 하나는 윤석열 총장 비난하는 말 하려고. 그 보통 그 9시 뉴스에 그런 그 인터뷰 안 하거든요. 그 아주 황금 시간대 9시 뉴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는 윤석열 총장 비난하려고, 다른 하나는 집값 불안에 대한 책임을 전 정권한테 돌리려고, 그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되어 있었던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정책을 잘 펴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게 됐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지금 이 집값이 지금 불안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집을 많이 사게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금융정책 때문에 지금 이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값이 지금 불안하다. 요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따위 소리를. 이 스스로들이 모순되는 것이, 그렇다면 뭐 박근혜 정부의 모순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집값 못 잡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23번이나 집값 잡겠다고 계속 또 말한 거는 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 정권요, 자기네들이 뭐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듣고 있는지 안중에 없습니다. 시부리고 싶은 대로 시부립니다. 시부리고 싶은 대로. 어제 말고 그제죠. 그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뭐 시정연설인가 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전세를요 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뭐 대단지에, 저기 강남에 저 송파구 단지에, 대단지에 뭐 한 달 동안에 2건 이루어졌다네. 그리고 2건 중에 한 건이 뭐 한 달 사이에 뭐 전세 가격이 뭐 5천만 원이 올랐답니다.
이 전세 가격을 또 안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최재성 씨 말대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 주택정책 때문에 도저히 문재인 정부는 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은 또 왜 합니까? 근데 지금 전세값 안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권 들어서서 집값이 52% 올라가고 전세는 도대체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과 책임을 전부 다 남 탓합니다. 전 정권 탓하거나 야당 탓하거나 언론 탓하거나 심지어는 국민 탓합니다. 이런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